안녕하세요. 집랩 부동산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분당, 일산 신도시의 탄생부터 2025년 현재 다시 불붙은 재정비까지 한 호흡으로 이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989년 서울 외곽 두 곳에 커다란 점이 찍혔습니다. 바로 분당과 일산이었죠. 허벌판이 도시로 바뀐 배경에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 도시는 또 한 번 변곡점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정책, 공급, 교통이라는 팩트만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볼까요? 1980년대 후반 서울 집값은 끝없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강남, 잠실, 여의도는 이미 포화였고 무주택 서민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주택 보급률은 70%도 안 되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정부는 주택 200만 호 건설이라는 초대형 프로젝트를 꺼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비상계획에 가까웠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서울 안이 아니라 외곽 평지를 잡아 대규모 공급. 둘째, 교통축을 설계해 서울과의 거리감을 줄이는 것. 셋째, 민간 대신 공공이 주도해 속도를 내고 투기를 억제하는 것. 이걸 가능하게 한 게 바로 택지개발 촉진법이었습니다. 절차를 대폭 줄이고 토지를 빠르게 수용하면서 불과 2~3년 만에 도시가 세워질 수 있었죠. 즉, 그 시기의 키워드는 양과 속도였습니다. 많이, 그리고 빨리. 그래야 집값 불안을 잠재울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럼 왜 이 두 곳이 선택됐을까요? 분당은 강남과 불과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넓은 평지가 있었고 강남 수요를 흡수하기 딱 좋은 자리였죠. 나중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서 직주 근접까지 완성됐습니다. 강남, 판교, 분당, 이 삼각축이 지금까지도 강력한 생활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일산은 조금 결이 달랐습니다. 서울 서북부와 여의도, 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교통축이 있었고 절대농지란 대규모 개발 용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일산호수공원 같은 대형 녹지를 넣으면서 숨 쉴 수 있는 도시라는 브랜드를 얻었죠.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허벌판에서 도시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그린필드형 개발이었다는 점이죠. 덕분에 도로망, 학교, 공원, 밀도까지 하나하나 계획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택지지구와 달리 분당과 일산이 완성형 신도시로 자리잡은 비결입니다. 이제 속도 얘기를 해볼까요? 1989년에 계획을 발표하고 불과 2~3년 뒤에 첫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분당은 1991년, 일산은 1992년이었죠. 불가능해 보였던 이 속도전이 가능했던 이유는 공공이 직접 토지를 매입하고 계획을 짰기 때문입니다. 절차도 최대한 단순화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 공약이 걸린 정치적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허벌판이 순식간에 도시로 바뀌었고 단순히 많이 공급했다가 아니라 빨리 공급했다는 점이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도시의 가치는 결국 시간으로 환산됩니다. 분당은 강남과의 연결성을 교통망으로 보완했습니다. 분당선이 열리면서 서울과 철도로 이어졌고 신분당선까지 더해져 강남역과 광교를 직통으로 연결했습니다. 결국 분당은 강남 생활권의 연장선으로 격상된 겁니다. 일산은 달랐습니다. 푸수공원 같은 쾌적성이 먼저 브랜드가 됐습니다. 여기에 경의중앙선, 대곡소사선, 그리고 GTX-A까지 예정되면서 쾌적성 위에 교통성을 더하는 구조가 만들어졌죠. 정리하면 분당은 교육, IT, 업무와 직결된 교통 네트워크, 일산은 점일, 쾌적성에 교통망이 차곡차곡 더해지는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 실제로 효과는 어땠을까요? 1991년 전후 분당과 일산의 첫 입주가 시작되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이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치솟던 상승세가 조금은 잦아든 거죠. 다만 이걸 두고 신도시 덕분에 집값이 잡혔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시기에는 금리 흐름, 경기 사이클, 또 다른 규제 정책들이 동시에 작용했으니까요. 집값이라는 건 항상 여러 요인이 겹쳐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부가 공급이라는 물량의 레버와 교통이라는 시간의 레버를 동시에 당겼다는 사실이에요. 집을 빠르게 많이 공급하면서 교통축을 깔아 서울과의 거리를 줄이는 이 이중 전략이 시장 안정화를 노린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나마 가격 진정 효과가 있었다는 점은 당시의 통계와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됩니다. 말 그대로 숫자와 시간을 동시에 움직여서 시장의 과열을 잠시시킨 거죠. 30년이 흐른 지금 문제는 노후화이다. 분당, 일산은 설비가 낡고 구조가 지금 수요에 맞지 않는 단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2024년
정부가 노후계획고시 특별법을 시행했습니다. 1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지구를 맞춤형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이죠. 같은 해 선도지구도 첫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선정이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지자체 계획, 교통, 학교, 공원 같은 SOC 보완, 이주 대책, 재원 조달까지 실제 단계가 줄줄이 이어져야 합니다. 즉, 법은 틀을 준 것이고 속도와 체감은 각 지역의 실행력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장 분위기를 잠깐 짚어볼까요? 올해 들어서 금리는 조금 내려왔습니다. 대출 받으신 분들은 고금리였던 시기보다 이자 부담이 확실히 줄었다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걸 해결해 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공사비는 여전히 오르고 있고 분양가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거든요. 또 중요한 건 대출 규제입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에게는 일부 혜택이 주어지지만 고가 아파트나 투자 성격이 강한 대출은 여전히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리 내려서 다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공급 측면도 살펴봐야 해요. 민간 분양 물량이 줄어들면서 앞으로 입주 예정 물량이 빠듯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지역별로 체감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노후계획고시 특별법이라는 틀은 마련됐지만 실제로 사업이 빨리 진행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예요. 지자체 계획, 주민합의, 재원 확보, 이주 대책까지 다 맞아떨어져야 체감 속도가 나는 거거든요. 결국 지금 시장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금리 완화라는 순풍은 분명히 있지만 공사비와 분양가 상승, 대출 규제, 그리고 실행의 디테일이라는 역풍도 같이 불고 있다. 그래서 같은 신도시라 해도 어떤 곳은 빨리, 또 어떤 곳은 느리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제 분당과 일산 두 도시를 나란히 비교해볼까요? 먼저 분당부터 보겠습니다. 분당은 태생부터 강남과 가깝다는 입지적 강점이 있었고 나중에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들어서면서 직주 근접이 완성됐죠. 그래서 분당은 늘 기본 수요가 튼튼한 지역입니다. 일자리와 주거가 한 생활권 안에서 이어지다 보니 외부 충격에도 수요가 쉽게 빠지지 않는 구조예요. 하지만 앞으로 재정비 국면에서는 과제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분담금과 이주 문제예요. 공사기간 동안 집을 비워야 하고 그 사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맞출지가 큰 변수입니다. 값 자체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의 타이밍을 관리하는 게 핵심이죠. 이번엔 일산을 볼까요? 일산은 분당과는 좀 다른 색깔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넓은 호수공원 덕분에 숨 쉴 수 있는 도시, 쾌적한 주거 환경이라는 브랜드가 확실히 자리 잡았죠. 여기에 GTX-A가 개통되면 서울, 특히 강남까지의 시간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쾌적성 위에 교통 접근성까지 더해지는 그림입니다. 다만 일산의 과제는 밀도와 SOC 균형입니다. 용적률을 높이면 세대 수는 늘어나지만 그에 맞춰 학교, 교통, 공원 같은 생활 인프라도 같이 따라와야 합니다. 이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면 쾌적성이라는 일산의 기존 강점이 오히려 약해질 수 있습니다. 숨 쉬는 도시가 답답한 도시로 바뀌어선 안 되겠죠. 정리하면 분당은 직주 근접이라는 탄탄한 수요가 강점이지만 현금 흐름 관리가 앞으로의 리스크고 일산은 쾌적성과 교통망이 강점이지만 밀도와 인프라 균형을 어떻게 잡느냐가 성패를 가를 겁니다. 지제 현실적인 체크포인트를 5가지만 짚어드릴게요. 괜히 낙관도 하지 말고 또 너무 비관도 하지 말고 이 5가지만 차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시간표입니다. 선도지구로 지정됐다는 뉴스가 나오면 곧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정비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돼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굴러옵니다. 그 전까지는 일정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둘째, 용적률과 공공기여예요. 용적률이 올라간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대신 교통, 학교, 공원, 임대주택 같은 걸 지자체에 내줘야 하거든요. 이 균형이 맞아야 나중에 체감 가치가 달라집니다. 셋째, 이주 동선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예민한 게 이주 문제죠. 임시로 어디로 가는지, 공공임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매끄럽지 않으면 전세 시장이 흔들거나 분담금이 생각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넷째, 분담금과 대출이에요. 금리가 조금 내려갔다고 해도 공사비, 분양가가 계속 오르다 보면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내 현금 흐름을 보수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셔야 합니다. 마지막 5째, 교통 호재입니다. 교통은 늘 크게 홍보되지만 예정과 확정은 다릅니다. 보통 예타 통과, 기본계획, 착공, 개통,
이렇게 4단계를 거치거든요. 즉 내가 기대하는 노선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단계만 확인해도 불필요한 착각은 줄일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체크리스트인 시간표, 용적률과 공공기여, 이주 동선, 분담금과 대출, 교통호재, 이걸 차분히 확인하시면 괜한 불안도 줄고 과도한 기대도 피할 수 있습니다. 올은 분당 일산 신도시의 탄생부터 2025년 재정비까지 정리해뒀습니다. 시심은 2가지입니다. 첫째, 확인된 건 확인된 대로. 둘째, 미확정은 솔직히 미확정이라고 구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집랩 부동산연구소 채널은 집값 상승, 하락 진영 논리를 넘어서 데이터와 제도라는 팩트만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불필요한 불안이나 근거 없는 기대 없이 현명한 판단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빠르고 정확한 부동산 인사이트를 전해드리겠습니다.